엄마, 제발 부탁인데. 내 결혼식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시댁 식구들이 시장에서 껌 파는 엄마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평생 내 발목 잡았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창피하게 이럴 거야? 저는 화려한 청첩장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시장 구석에서 흙먼지 묻은 껌통을 닦던 65 노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딸의 고운 얼굴 한 번 더 보려던 손을 멈추고 다 떨어진 앞치마에 거친 손을 숨기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멸시받으며 껌을 팔아 모은 돈이 사실은 강남 한복판 빌딩 3채를 살 수 있는 거대한 자산이었다는 사실을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노모가 죽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낡은 장부 하나. 그 속에 적힌 소름 돋는 진실과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기막힌 반전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제 딸 서연이는 제 등을 보며 자란 것이 아니라 제 등에 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만을 재며 자랐나 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시장통 구석에서 1,000원짜리 껌과 사탕을 팔며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아스팔트 열기에 발바닥이 갈라지고 겨울에는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의 손마디가 다 뒤틀렸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고달프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금쪽 같은 딸 서연이만큼은 이 가난의 냄새를 맡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죠.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서연이는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 강남의 명문대를 나왔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앞날에 꽃길이 열리던 날 제 가슴에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습니다.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여긴 엄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눈이 시리도록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시장 사람들에게 부탁해 겨우 빌린 낡은 한복을 입고 녀석이 좋아하는 찰떡을 보따리에 싸서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죠. 제 손에는 습관처럼 들려있는 낡은 껌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애미가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여기 내가 좋아하는 떡도 좀 해왔다. 사돈 어른들 안 보이게 저 구석에만 있을게. 제 말에 서연이는 기가 찬다는 듯 제 손에 든 떡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떡? 지금 호텔 예식에서 떡 타령이야? 엄마 제발 수준 좀 맞춰. 시댁 식구들이 시장에서 껌 파는 엄마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근본 없는 집안 며느리 소리 듣게 하고 싶어? 엄마가 평생 내 인생의 족쇄였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이래야겠어. 서연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주머니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 가슴팍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당장 가. 그리고 오늘부터 내 엄마는 돌아가신 거야. 난 가짜 부모 대행 불렀으니까 걱정 말고 시장으로 꺼져. 여러분, 저 딸 서연이 좀 보십시오. 자기를 공부시키고 유학 보낸 돈이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껌 팔아번 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엄마가 창피하다고 합니다. 내 엄마는 죽었다니요?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내 자식 기 안 죽게 하려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인 그 심정.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딸이 던진 수표를 줍지도 못한 채 예식장 뒷문 밖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신부 입장. 이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서연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중년 남성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걷고 있더군요. 제 손에 든 껌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껌 한 통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단물은 금세 빠지고 씁쓸한 고무 맛만 남더군요. 제 인생도 꼭 이 껌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 단물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씹다 버려진 찌꺼기가 된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더 근사한 집안 딸로 키웠을 텐데. 이 못난 애미가 껌이나 팔아서 너를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그래도 행복하게만 살아라. 내 새끼. 저는 예식장 문 밖에서 딸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지나가며 웬 거지 노파가 여기서 구걸이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들리는 딸의 웃음소리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가장 부끄러웠던 적이 언제인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부모님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이 사실은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시장으로 돌아와 다시 껌통을 맸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 골방에 숨겨둔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 속에는 서연이가 평생을 써도 모자랄 거대한 자산의 실체와 제가 왜 껌을 팔며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슬픈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오늘 나를 버렸으니 이제 이 애미가 너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낡은 펜등을 켜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향한 축복이자 딸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항상 너무 늦었을 때 찾아온다고 하죠. 저는 결혼 후 3년 동안 제 친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며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것에 취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제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여기 재래시장 상인회입니다. 이명순 할머니가 조금 전 좌판 앞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쓰러지셨는데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 저는 끝까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낡은 월세방을 찾아간 그날 밤 저는 제가 평생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방 한 구석, 엄마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낡은 껌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찮은 숙제를 끝내듯 그 껌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껌통 밑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엔 찌든 때 묻은 신문지에 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엄마 가방에 있어? 거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강남 대로변의 빌딩 세 채에 대한 등기권 리증과 잔액이 수십억씩 찍힌 저축은행 통장 10여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장마다 적힌 입금 내역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이 유학비, 서연이 시집 갈 때 보탤 돈, 내 딸 기 안 죽게 해줄 비자금. 껌 한 통에 1,000원, 그 1,000원을 수천만 번 팔아야 만질 수 있는 그 거대한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피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여러분, 저 딸 서연이 표정 좀 보십시오. 자기가 무시했던 엄마의 껌통이 사실은 강남 빌딩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보물 상자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녀석은 슬픔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 수모를 다 견디며 자식을 위해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내 몸 깎아 돈 모으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통장 잔액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가방 밑바닥에는 엄마의 지장과 서명이 찍힌 유언장 한 통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하던 날 예식장 밖에서 껌을 씹으며 결심했다. 이 돈은 내가 내 딸임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주기로 말이다. 만약 내가 내 장례식조차 부끄러워 숨기려 한다면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며 너는 단 1원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조옥자와 남편 진우가 엄마의 부고를 듣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저를 무수리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빌딩 계약서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사돈어른 재산이라고. 서연아, 너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사돈어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모셨어야지. 아이고, 이 귀한 분을 이런 골방에 모시다니 내가 정말 불효녀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냄새난다며 저를 핍박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사돈어른이라는 극존칭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 진우 역시 서연아, 일단 이 계약서들 내가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할게라며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저 시댁 식구들 좀 보세요. 껌팔이라고 멸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재산 좀 나눠 가질까 싶어 영정 앞에서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명순 여사님이 누굽니까? 3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 아닙니까? 녀석들의 탐욕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유원장에는 소름 돋는 복수의 장치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그 손 떼요. 이 돈 당신들한테는 단 1원도 안 가요. 아니,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진 빚부터 갚아야 할 거야. 저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의 땀 냄새와 껌 단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내가 엄마 대신 저 인간들을 심판할게.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저들의 양심을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우리 엄마가 껌팔이라고. 당신들이 밟고 선 이 빌딩이 우리 엄마 거야.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믿을 때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죠. 제 시어머니 조옥자 여사와 남편 진우가 딱 그랬습니다. 엄마의 유품 가방에서 나온 수백억 대의 자산을 본 그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돈어른이라며 가짜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빌딩 등기권리증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이런 거 관리할 줄 모르잖니? 우리 집안이 사업을 하니까 이 빌딩들은 일단 내 시아버님 명의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안전하단다. 어서 이리 내놓으렴. 저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례 절차보다 명예 이전을 먼저 걱정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3년간 가족이라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맞는지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손 떼세요. 이 빌딩들, 그리고 엄마 통장에 든 돈. 당신들한테는 단 1원도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제 단호한 말투에 남편 진우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김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빌딩 가질 자격이나 있었을 것 같아? 껌팔이 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저는 실수하며 엄마의 유품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파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진우 씨 그리고 어머니.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그 진성그룹 하청업체 말이에요. 3년 전 부도 위기 때 누가 뒤에서 자금 지원해줬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껌팔이 할멈이라고 비웃으며 시장 골목에서 밀쳐냈던 우리 엄마예요. 여기 봐요. 당신들 회사의 실소유주 지분 40%,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강남 아파트의 진짜 집주인 성함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서류를 확인한 시어머니 조옥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류에는 이명순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시댁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을 엄마가 모두 매입했다는 증명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좀 보십시오. 자기가 무시했던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사실은 자기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껌팔이 딸 주제라며 소리치던 남편 녀석은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속이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살았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식의 세상을 지탱하던 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이 순간 말입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시댁 식구들이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저를 핍박할 때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오직 자본의 힘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엄마는 68세의 노구로 시장 바닥에서 껌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시댁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저를 위한 거대한 성을 쌓아오신 겁니다. 너희 엄마가 미쳤구나. 왜 이런 걸 숨기고 껌을 팔아? 이건 사기야. 우리를 기만한 거라고. 조옥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엄마의 낡은 껌통을 시어머니의 발등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껌통 속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만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이 껌통 메고 당신들 빌딩 앞 지날 때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경비시켜서 쫓아냈죠? 그게 바로 당신들의 수준이에요. 우리 엄마는 이 껌 한 통 팔아서 번 1,000원으로 당신들 무너져가는 회사 월급 주고 세금 내줬어요. 이제 깨끗이 나가주셔야겠어요. 이 빌딩, 이 집. 오늘부로 제가 다 회수할 거니까요. 이제 서연이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딸이 아닙니다. 엄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라는 엄마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장례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엄하게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껌팔이 노모의 장례식에 강남의 거물들이 줄을 잇는 광경,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머니 진우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엄마 눈에서 뽑아낸 눈물, 내가 피눈물로 돌려줄 테니까 준비해.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시장통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제게 우리 딸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제 시댁 식구들을 위해 만들어진 말 같았습니다.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껌을 팔아번 돈으로 그들의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워준 줄도 모르고 그들은 3년 내내 저와 제 엄마를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상의 호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이 누리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어머니 조옥자 여사가 제 돈으로 호화롭게 운영하던 강남의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소위 강남 사모님들과 모여 제 엄마를 껌팔이라며 흉보던 아지트였죠. 어머 서연아, 너 여긴 웬일이니? 사돈어른 재산 정리는 다 됐어? 빌딩 명의는 언제 넘길 거니?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또다시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뒤에 대동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카페의 영업을 중단합니다. 건물주인 이명순 여사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일시간 내로 모든 짐을 싸서 나가주십시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너 지금 미쳤니? 내가 내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 건물이 왜 내 엄마 거야? 저는 가방에서 법원의 퇴거 명령서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꺼내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잊으셨나 본데 이 건물은 우리 엄마가 20년 전 껌 팔아 사신 첫 번째 빌딩이에요. 어머니가 매달 내던 월세 사실은 제 통장에서 나간 거 아시죠? 이제 그 연극 끝내려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의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엄마 돈으로 산 거니 손대지 마세요. 몸만 나가십시오. 여러분, 저 시어머니 좀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던 카페에서 며느리한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껌팔이 노인의 건물에서 말입니다. 주위 사모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리시나요? 어머, 옥자 시내가 사실은 저 집 엄마 돈으로 산 거였대? 세상에, 껌 팔아서 강남 건물을 샀다고. 30년 동안 엄마를 향했던 멸시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향한 조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어머니를 카페에서 쫓아낸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진우의 짐을 가방 하나에 싸서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녀석은 퇴근하자마자 바닥에 뒹구는 자신의 옷가지를 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서연,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우리 엄마 카페 문 닫게 했다며? 이 미친 껌팔이 딸려니.
저는 녀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예전에 유약했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입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부르지 마. 너 유학 갈 때 쓴 돈, 도박빚 갚아준 돈, 그리고 지금 타고 다니는 외제차 리스비까지. 전부 우리 엄마 껌통에서 나온 돈이야. 30년치 껌값 이자로 내 인생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넌 그럴 가치도 없는 쓰레기였어. 이 집? 이 집도 내일이면 경매로 넘어가. 내 이름으로 된 채권 다 회수했거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실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부모를 껌값보다 못하게 여긴 사돈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연이는 이제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자존심을 위해 그녀는 이제 엄마의 정체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껌팔이라고 불렀지? 이제 당신들이 길바닥에서 껌을 팔며 살아봐. 그 1,000원 한 장 벌기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강남 아파트의 번호키를 바꿨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리감 뒤에 찾아온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죠. 엄마의 유품인 낡은 껌통을 다시 열어보던 제 손에 신문지 안쪽에 덧대어진 두꺼운 가죽 수첩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을 기록해온 비밀 일기장이자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짜 정체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엄마는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자재 유통사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내조하며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테헤랄로의 여장부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친척들과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강탈당한 후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자식의 영혼을 썩게 한다. 우리 서연이에게는 이 동묻은 돈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리라. 대신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몰래 쌓아 올린 힘으로 그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서연이 엄마는 처음부터 껌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해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장 구석에서 껌을 팔며 푼돈을 모으는 척하며 그들의 목줄을 쥘 거대한 자본을 야금야금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지 행세를 하며 복수를 준비하고 자식을 지켜낸 그 치밀함.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일기장 뒤편에는 제가 결혼하던 날 엄마가 쓴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글씨가 희미해진 그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내 결혼식 날.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엄마는 기뻤단다. 내가 이 냄새나는 엄마의 돈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한 화려한 삶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디며 비굴하게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쌓아둔 이 날카로운 칼들을 내 손에 쥐어줄 때가 되었다고 말이야.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을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시댁 가업의 돈줄을 말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익명의 투자자로 나타나 그들을 살려주며 제 입지를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번성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제 엄마의 자비 덕분이었던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엄마는 자신의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고통보다 자식의 손에 흙 묻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가 시댁 식구들을 향해 휘두를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불러 엄마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지시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강탈했던 그 당시의 원수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고 제 남편을 조종했던 거대 세력을 향한 거대한 청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기다려온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껌 한 통값도 안 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엄마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은 빌딩 한 채씩 내놓아야 할 겁니다. 한편 길바닥으로 쫓겨난 남편 진우는 뒤늦게 엄마의 일기장 복사본을 전달받고 경악했습니다. 자기가 영감탱이라 부르며 멸시하던 장모가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동경하던 업계 전설의 여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녀석은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의 시간은 엄마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함께 끝났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명품백보다 이 앞치마가 제게는 훨씬 더 무겁고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게. 껌파리 할머니라고 무시받던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장엄한 서사였는지 내가 만천하에 알릴게.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 저는 그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일궈온 회사를 강탈하고 우리 모녀를 시장 바닥으로 내팽개쳤던 원수들. 그들은 이제 테헤랄로의 거물이 되어 한성그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무시하며 껌을 사주던 그 초라한 노파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죄일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엄마의 유언장에 적힌 지시에 따라 한성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에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을 배신했던 주범 강태식 회장이 단상 위에서 거만하게 연설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한성은 정직과 신뢰로 일어섰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 정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 변호사와 10명의 법무팀 직원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서연이의 모습 좀 보세요. 어제까지 시댁에서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닙니다. 엄마가 물려준 30년 전 테헤란로 여장부의 기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린 낡은 껌통. 그 초라한 물건이 오늘 이 화려한 파티장을 어떻게 지옥으로 바꿀지 여러분도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강태식 회장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보안 요원들 뭐해 당장 끌어내지 않고.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가 엄마가 평생 사용하던 그 낡은 껌통을 강태식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강 회장, 이 껌통 기억나나? 30년 동안 당신이 이 빌딩 로비에서 매일 아침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며 멸시하던 그 껌파리 할머니의 것이야. 그리고 그 할머니가 바로 당신이 30년 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 아버지의 아내 이명순 회장님이시지.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비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식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뭐라고? 그 미친 노인네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벌써 굶어 죽었어야 했다고. 안타깝게도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껌을 팔며 당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그리고 내 남편 박진우를 사주해 우리 집안의 남은 재산까지 갈취하려 했던 증거들을 30년 동안 모아오셨거든. 김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나를 무시하던 인간들이 내 발밑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는 순간. 엄마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그 차가운 시장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이 시리도록 버티셨던 겁니다. 강태식, 박진우. 당신들은 오늘로 끝이야.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껌 한 통 팔 때마다 당신들의 죄를 하나씩 기록했어. 이제 그 죄가 이 빌딩과 당신들의 전 재산으로도 모자랄 거야. 수사관님들 들어오세요.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식은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 진우는 바닥을 기며 제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녀석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박진우, 넌 우리 엄마가 준 학원비로 불륜녀 가방 사줄 때 이미 내 남편이 아니었어. 넌 그저 우리 엄마가 씹다 버린 단물 빠진 껌일 뿐이야. 당장 꺼져.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행사장 중앙에 놓인 엄마의 껌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낡은 통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를 비웃던 이 건물, 이제 엄마 이름으로 돌려받았어. 엄마가 30년 동안 숨죽여 울던 그 시간들, 내가 오늘 다 갚아줬어. 저는 화려한 파티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테헤랄로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엄마의 낡은 앞치마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것 같더군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빼앗아 주는 것. 하지만 반전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며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가 있었거든요. 그 수수께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강태식과 배신자 남편 박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홀로 남은 제 손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김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사장님이 남기신 500억 유산. 그 상속을 확정짓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30년 동안 매일같이 썼던 가계부와 함께 낡은 약봉지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놓인 마지막 편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500억을 모으는 동안 내 몸은 이미 낡아버린 기계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단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 내가 병원비로 10,000원을 쓰면 내 유학 자금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간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여러분, 저 약봉지들을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자식 학원비 하나 더 보태려고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시장 바닥을 지키시죠. 서연이 엄마는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굴리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짜리 진통제조차 아까워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털어넣으셨던 겁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데? 자식 자존심 세워주려 자기 목숨을 깎아먹으며 모은 금쪽 같은 돈이었던 거죠. 편지에는 엄마가 왜 마지막까지 시장 바닥에서 껌을 팔아야만 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이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면 강태식 그 인간들이 나를 가만두었겠니?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껌을 팔고 있어야 그들이 방심하고 내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서연아, 나는 시장 바닥에서 껌 한 통을 팔 때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냉혹함을 잊지 않으려 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힘든 건 그 부를 지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란다. 엄마는 3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뺏어간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 같은 시장 바닥에 유배시킨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껌통을 메고 나갈 때마다 엄마는 오늘도 내 딸의 성벽을 한층 더 쌓는다고 다짐하며 그 수치심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가슴이 미어지실 겁니다. 내 자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 썰며 결혼하는데 엄마는 그 건너편 길바닥에서 껌 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독하고도 숭고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 빌딩들 다 필요 없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와서 내 손 좀 잡아줘. 저는 엄마의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이제는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마지막 장에는 서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엄마의 준엄한 꾸짖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이 500억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30년의 자부심이다. 이제 이 돈으로 한성그룹을 해체하고 억울하게 땅과 집을 뺏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껌을 팔며 꿈꿨던 마지막 복수이자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죽어서도 제게 단순한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사명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한성그룹 해체 절차 밟아주세요. 그리고 강태식의 전 재산 몰수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돌려줄 재단 설립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지켜낸 그 정에 제가 이제부터 완성하겠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남편 진우는 면회 온 저를 향해 돈 좀 빼돌려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얼굴에 엄마가 남긴 마지막 껌 한 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씹으면서 평생 참회해. 내가 씹은 건 껌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수명이었으니까.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우리 엄마의 좌우명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회장과 박진우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간 지 1년. 테헤랄로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속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신했던 한성그룹은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엄마의 이름을 딴 명순재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가 평생을 지켰던 그 낡은 껌통을 들고 한성그룹의 본사였던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제가 쫓겨났던 그 높은 성벽이 이제는 억울한 상인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지켜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한때 엘리트 과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제 남편 박진우의 몰골입니다. 이 녀석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오는 건 다른 수감자들의 차가운 멸시와 매질 뿐입니다. 녀석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명예가 사라지자 녀석의 곁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회장 역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병원비조차 없어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일궈낸 인과응보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저 통쾌한 결말을 좀 보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내 눈엔 진물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 서연이는 이제 그 독한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엄마가 남긴 500억으로 진짜 가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통 껌파리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하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빌딩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 제 책상 위에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걸어두었습니다. 가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 앞치마에서 나는 퀴퀴한 시장통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어떤 명품 향수보다 더 향기롭고 단단한 가르침을 줍니다. 희주. 아니 서연아. 껌 한 통을 팔아도 사람의 마음을 팔아야 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흘린 땀은 영원히 내 땅을 적시는 거란다. 엄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저는 오늘 엄마가 30년 동안 장사를 하던 그 시장 자리에 작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청동상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언제든 앉아서 쉴 수 있는 소박한 나무 의자입니다. 그 의자 옆에는 엄마의 껌통 모양을 본뜬 모금함이 놓여 있죠. 그곳에서 모인 돈은 제2의 서연이를 꿈꾸는 가난한 유학생들의 장학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을 견뎌내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서연이는 이제 500억 자산가라는 이름보다 껌파리 이명순의 딸이라는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껌을 팔며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존엄이었으니까요. 테헤랄로의 빌딩 숲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납니다. 척박한 보도블록 틈새를 뚫고 피어난 그 강인한 꽃들이 꼭 우리 엄마를 닮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어. 사랑해 아주 많이.